하고요. 그렇진 않을 텐데요. 잘 나오죠? 예, 예. 이거, 오은빈님, 이거 컴퓨터에 문제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뭘 눌러야 되냐고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변에 한번 컴퓨터 해보신 분 잘 해주세요. 잘 나올 텐데? 안 나오신 분 없죠? 안 나오신 분 없죠? 오은빈님 컴퓨터, 아유, 예, 하여튼 녹화는 하고 있습니다. 예, 녹화는 하고 있으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계속 할게요. 아밀 라이프, 이거는, 이제, 그 변액보험은 연령대별로 이렇게 상품을 구분했고요. 이 비변액 출시를 했고, 확실히 늦게 나오는 회사들답게, 여기는 이제 KDB 생명이고, 여기는 신한이겠죠. 연금액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회사 나중에 또 한번 소개할 텐데, 만약에 회사를 생각하겠다. 그건 솔직히 신한이죠. 예, 신한이 업계가 4인가? 아마 4인가 5인가 그렇습니다. 미래세트하고 4, 5위를 두고 싸우고 있죠. 그래서 회사를 생각하겠다. 그러면 신한. 연금액을 생각하겠다. 그러면 아이엠라이프. 이렇게 되겠습니다. KB라이프. KB라이프 진짜 핫한 회사 중에 하나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단 건강보험이 제가 볼 때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더라고요. 보험료 경쟁력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암은 여러분 설계 보면 아시겠지만은 유방암하고 전립선암이 일반암에서 빠지면서 보장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암 보장은 좀 약한데 그 내허는 보험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간병인 사용일당이 손해보험사는 이제 20만 원이 다 없어졌죠. 근데 이번 달 KB 생명은 KB 라이프는 여전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0만 원 가능한 회사가 몇몇 있어요. 요 뒤에서 한번 너무 꼭 짚어갈게요. 하나씩. 그다음에 이제 연금보험, 이 상품이 제일 핫하죠, 현재. 물론 이번 달에 뭐 시책을 줄인다는 말도 있지만 원래 연금이 아시다시피 종신보다 수수료가 작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작지만 그래도 우리 어떻게든 이거는 이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연금 보장성 보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또 이제 연금 보험이 따라야지 기존에 보장성 보험 했던 분들한테 또 보장성 보험을 하기에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연금 보험을 업그레이드 해주면은 또 하나의 영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리플 연금, 진짜 괜찮은 상품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은행으로 따지면은 한 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년까지는 거의 3%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년 납은 어, 10년 차에 130, 7년 납은 10년 차에 125, 그다음에 10년 납은 120, 이렇게 딱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비교를 다시 드리겠지만, 딱 10년 목돈 만들기에는 현재 보험권에서 이 상품이 최강 상품입니다. 그래서, KB라이프, 뭐 설계되시는 분들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DB 생명. KDB생명은 뭐, 이제 드디어 뭐 건강보험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달과 이 건강보험 해봤자 뭐 기존에 있던 상품 특약들 그대로 들어가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트라이프야말로 진짜 변화가 없는 회사죠. 예, 달러 이제 좀 슬슬 관심을 가지려나. 제가 달러 상품은 잘 소개를 안 하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아무튼 이제 다른 상품은 제가 소개를 잘 안 해요. 그다음에 건강보험은 좀 많이 다른 회사들보다 뒤처지는 건 사실이고, 변액보험도 여전히 이제 고수익 상품으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은 사실 이 고수익 상품보다는 우리 보증형 변액이 더 유행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매트보다 아이라이프가 더 많이 변액 시장을 이렇게 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은 고수익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에 좀 중점을 둔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교보생명입니다. 교보생명. 뭐 교보생명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뭐 지난달과 똑같이 되고
참고로 제가 아침에 그 간병인 해보니까 퇴직령으로 25호 이렇게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퇴직되면은 최대 40, 10, 10 이렇게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KBA 생명 라이프에 이어서 교보생명도 20만 원 한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농협생명, 농협생명은 별은 없죠. 그 투스텝이 5년 합이 없어졌고 그 외엔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유양을 안심해 NH 간병보험 이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 역시 20만 원, 간병인 20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해보니까 보험료가 좀 비싼데 여러분이 왜 간병인 페이백 있죠? 뭐 350, 500, 700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이 구간 넘으면은 간병인을 페이백 해주는 특약, 그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보험료가 좀 비싸더라고요. 아무튼 농협생명도 20만 원 유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동양생명. 동양생명도 참 늦게 나왔죠. 그 하이클래스가 참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이클래스 2천, 항암약물 3천, 그다음에 중입자 5천 이렇게 출시를 했습니다. 그, 그 외에는 그리고 이제 그 기존의 내만보,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강보험 이런 식으로 상품명만 바뀌었습니다. 그 보험료는 변동사항 없고 상품명만 변경해서 이렇게 출시를 했고 뭐 그 외에는 뭐 큰 변화 없습니다. 라이나 생명. 라이나 생명에서 드디어 비갱신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건강보험 비갱신, 그 다음에 간편 비갱신인데 355, 310 이렇게 출시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없애나? 또 죄송한데 화면에다가 낙서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금지시키는지를 몰라서 아무튼 저희 라이나 생명에서 드디어 비갱신을 출시했습니다. 참 오래 기다렸네요. 제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드디어 했네요. 그래서 어, 자세한 거는 제가 좀 더 해봐야겠지만 아무튼 비갱신형으로 드디어 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생명, 삼성생명의 장점은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없지만 하여튼 유병자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물론 이런 압도적인 특약들이 굉장히 많긴 많은데 만약에 여러 가지 했는데 안 된다. 이 병력 때문에 안 받아주겠다. 이러면은 삼성생명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생명이 아주 그냥 유병자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인수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생명 이제 7월 이게 아마 7일 거려? 9일인가? 예. 그 상급병원에 대해서 이제 원자력 국립암 지역암센터까지 확장된 담보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역암센터를 해주는 회사가 하나 송보가 있었거든요. 하나송보. 근데 제가 지역암센터를 궁금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찾아봤는데, 몇 개 이제 봤지만, 사실상 그냥 상급병원 같아요. 상급종합병원하고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암센터는 그냥 말만 그렇지, 사실은 상급종합병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한라이프입니다. 신한라이프. 신한라이프는 요 갱신형 출시를 했고요. 뭐, 그 외에는, 큰 변동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간병인 20만 원 유지를 하는데, 그, 갱신형하고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비갱신형으로 14, 6인가? 14, 6하고, 갱신형으로 11일. 이렇게 하면은 25, 7이 됩니다. 좀 복잡하죠? 아무튼 갱신형하고 통합을 하면은 어쨌든 20만 원이 되긴 해요. 푸본. 푸본에서 늦게 출시한 만큼 푸본 코드 가지신 분들은 왜 화면이 안 나올까? 어, 푸본 푸본 늦게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영업하기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이게 예래도 20만 원짜리 간병인이 출시했는데 업계 누적이 11일까지 11일 11일까지 40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기존에 간병인 가입했던 분들도 40만 원 이렇게 업까지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동의하시는 분이 또 있고 뭐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현재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하나생명이 하나손보가 가장 간병인이 좋거든요. 그러면은 하나 하나손보로 15, 67 넣고 이 푸번으로 25, 7 이렇게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병인 많이 원하신다 그러면은 그래서 요거 한번 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분은 뭐 변동 없고요. 하나생명, 어, 하나생명이 이번 달 뭐 신담보 내놓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그 소구력이 있지 않아요. 그냥 뭐, 네, 뭐 이런 게 어쨌다고 뭐 그냥 실비로 하면 되는 것들인데, 뭐 별로 소구력 있지 않고, 그다음에 뇌심 H건강, 애써 뭐 이렇게 내놓긴 했는데, 사실, 초창기에는 이게 하나생명이 좋았을지 몰라도, 솔직히 지금은 그 메리츠도 그렇고 메리츠, 현대, 삼성, 뭐 DB 이런 손보사들이 이대진화에 대해서 너무 좋아져가지고 좀 많이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생명이 잠시 좀 주춤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지회를 설립한 다음부터 이게 많이 팔리니까 이제 지회에서 많이 팔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조금 많이 좀 줄어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하나생명은 특이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흥국생명 흥국생명은 계속 보험료로 밀고 있죠. 그래서 보험료가 쌓인 저렴하긴 저렴합니다. 그다음에 복합제가 100만 원이라고 내린다고 해놓고 이번 주까지인가? 이번 주까지인가? 아마 150만 원 될 겁니다. 그래서 복합제가 100만 원이지만 150까지 된다. 가정의 요양보험사 이따 제가 이제 본편 만든 이달 전략 했을 때 녹화본 올라옵니다. 일단 어 가족인 요양보험사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컨셉에 잘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 자료를 만들면서 보통 이제 남자들이 먼저 그 요양을 받거든요. 이게 좀 남녀 차별이 아니라 어쨌든 남자가 보통 여자보다 일반적으로 두세 살 많고 또 평균 수명도 남자가 짧고 이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혼자서 한 10년 정도는 아마 이상 사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양보호사를 여성이 이제 자격을 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자가 요양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 이 아내가 이제 간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가족 요양인 보호사를 100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100만 원은 아내분의 노후 자금 또는 이제 그 아내분 혼자 됐을 때 이제 그 요양 자금이 되겠죠. 네, 그걸로 이제 하여튼 이런 컨셉으로 제가 좀 생각을 좀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 통계적으로 남자가 배우자한테 간병을 받는 게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컨셉인 것 같아요. 그 하나도 있지만 그 하나 같은 경우는 케어백이라 있어서 좀 비싼데 이 한국생명은 별도로 이제 심혈관병에 있어가지고 보험료가 그렇게 안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IBK는 뭐 넘어가고 하나생명이 고단대통 이게 현재 500이지만 역대 최고입니다. 이제 이 500이 고단대통 진짜 많이 찾으시는데 그냥 하나생명 그냥 고단대통 하나생명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뭐 하나생명 코드 없다. 그럼 어쩔 수 없고요. 그러면 동양생명 같아요. 제가 볼 땐. 근데 이제 코드 있다. 그러면은 그냥 하나생명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톡방 몇 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진짜 많이 올라옵니다. 고단 대통 어디냐고. 묻지 마시고 그냥 하나생명 찾으시면 됩니다. 일단 지난달 초기는 아쉽게 1,000만 원이었는데 어쨌든 500인가 500도 많죠. 예. 제가 볼 때는 하나생명 늦게 나온 만큼 잘 만들겠어요. 자, 이제 생명 다 끝내고 손해보험 보겠습니다. 손해보험. 자, DB손보 이제 새로 나온 암주치랑 순환계 치료 이게 지난달 말에 나왔는데 아, 이게 뭐 어떤 건지는 다들 아실 거고, 글쎄요, 이게, 경쟁력이 다른 회사와 비교했을 때 어떨지, 그거는 한번 뒤에 가서 정리된 게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볼게요. KB손보로 이제 이대질환을, 여기는 이제
순환계가 아니라 뇌혈관 허혈성 2대 치료비입니다. 이걸 각각 보장해서 총 8천만 원 보장하겠다는데, 음, 저는 좀 그렇습니다. 2대, 일단 뇌혈관 허혈성이라는 것에서 좀 걸리고요, 한번. 예, 그 다음에 연팔회까지 굳이 할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 요거를 많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KB도 이제 20만 원 되긴 하는데, 상급종합병실 10만 원 포함해서 하고, 또 뭐, 감액 있음 없음 이렇게 포함을 해가지고 20만 원 만들긴 합니다. 근데 솔직히 생명보다는 떨어지죠. 생명은 그냥 20이니까 아무래도 생명이 더 낫죠. 그다음에 농협선보. 농협선보는 뭐 다른 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이제 자녀 간병이 찾으신 분들 가라고 있는데,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지난달 중순쯤에 이거 줄어든다고 했는데 안 줄어들었고 이번 달까지 끌고 왔네요. 그래서 봤더니 일단 15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15세 이하 자녀 간병인 찾으실 분들은 다른 회사 찾지 마시고 그냥 농협생 선보하긴 되긴 합니다. 물론 그 하나생명도 가능하긴 한데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 그 자녀 간병인은 농협생 선보를 하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실수로 약관을 잘못 봐가지고 농협선보는 가족 간병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제 실수였고요. 농협선보로 하시면 됩니다. 롯데선보도 뭔가 좀 이렇게 하려고는 했는데 딱히 업그레이드 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롯데선보도 간병인 일당에 이 15만 원이지만 상급종합병원 5만 원 추가하게 되면은 20만 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롯데선보도 상급종합병원 포함하면은 20만 원이 되긴 합니다. 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가 이제 뭐 이제 떨어졌다고 올리려고 여러 가지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다들 알다시피 순환계 통합치료비 제가 비교를 해봐도 메리츠가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달 이거 메리츠 화재 나오기 전까지는 현대해상이 가장 좋아 좋아 보였는데 순환 메리츠 화재 나온 다음부터 두 개가 좀 비교를 해보면은 그래도 메리츠 화재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요 5년 고지형 선할인 상품 요것도 출시를 했는데 이번 달에 현대해상도 따라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되고요. 메리츠. 참고로 그 어린이 보험 간편이 다 없어졌거든요. 근데 메리츠 화재만 요 355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5세부터 가능해요. 이 상품이. 그래서 어떻게 그냥 어린이도 가능한 가입 간편보험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하나만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화재는 이거 한창으로 요약을 했는데, 어, 이 삼성화재는 뒤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새로 나온 거는 없고, 이게 새로 나왔다고 봐요. 그냥 상품을 개정했는데, 기존에 이제 325였는데, 당뇨를 하나 더 추가시켜가지고, 325에서 365까지 무사고 정전한 요거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런 상품을 더 출시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변동사항 없습니다. 하나선보는 지난달과 계속 똑같이 이어가고 있고요. 어, 하나선보의 특징은 요 둘 다 이제 만기까지 된다는 게 특징인데 이 하이클래스 암 치료비가 일단 다른 회사는 항암 약물만 있는데 하나선보는 항암 방사선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장이 10년형을 선택할 수 있고 만기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클래스를 만기로 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선보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순환계 치료비가
하나선보도 진짜 좋긴 한데, 일단은 뭐 메리츠나 또는 DB나 이런 회사들이 또 좋아져가지고 조금 경쟁력이 다시 떨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이가 들면은 이 좀 많이 안 들어가져요. 이 하나선보가.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이 좀 좋았다가 다른 회사들이 좋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선보는 주요 치료비 관련해서는 경쟁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특히 하이클래스, 자, 현대해상입니다. 현대해상. 현대해상이, 진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게 지난달인가 아마 하나손보가 현대해상을 이겼어요. 아마 간병 때문에 이긴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달은 다시 원위치 될 확률이 높겠죠. 근데 또 그만큼 현대해상이 예전보다 상품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주로 현대해상이 좀 보험료 좀 비싸죠. 예, 저는 좀 비싸게 느끼거든요. 주로 이 포인트를 잡는 것도 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좀 많이 늦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요 간편 이거는 별로 효과를 못 보는 것 같고요. 암 주치 같은 것도 전이암 이렇게 내세웠는데 솔직히 전이암 제가 해보니까는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일반 전이암의 진단에 비해서 별로 이렇게 이거를 꼭 해야겠다는 마음이 안 들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항암 치료당 이걸 넣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이게 그렇게 또 안 닿았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암주 치료비 다른 회사들은 만기도 늘리고 뭐 유사암 4개 다 보장하고 이 뭐 이런 식으로 보장을 강화하고 있는데 현대해상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심내 치료비도 예전에는 좋았죠. 근데 다른 회사들이 좋아지면서 현대해상의 강점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번 달 어쨌든 가입 금액을 이렇게 올리긴 했어요. 올리긴 했는데 그래도 뭐 올리니까는 다른 회사랑 가입 금액이 또 비슷해졌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올린다고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신상품 나왔거든요. 이거 좀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시간에 따라서 보장 금액이 달라지긴 해요. 그래서 저는 별로 이런 걸 왜 만들 시간에 다른 거나 좀 연구하지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상 예전에 좀 상품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고 느낍니다. 흥국화재. 그렇죠. 흥국화재가 그냥 있을 리가 없죠. 흥국화재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들 회사 입장에서는 별거 없는데 우리 설계하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이 있는 회사이긴 하죠. 근데 역시 흥국화재 이 7월 7일부로 만기까지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암도 그렇고 이대주요 치료비, 순환계 치료비 각각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또 이제 순환계 치료비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이제 암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항암 호르몬을 보장하는 회사가 7개 정도 있거든요. 그 회사들 중에 만기까지 보장하는 회사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또 하나의 강점이 되죠.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런 거 보면은, 어, 이 흥국화재도 굉장히 좀 많이 경쟁력을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선보, 하나선보가, 아, 이, 하나선보에서 이제 강조하는 게 이거라고 해요. 일본 QST 이거 병원인데 중증자 암치료비 중개를 해주고 또 비용 할인을 해주는 서비스를 연계해 준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선보도 자료가 있는데 하나선보하고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 한번 더 볼게요. 뭐 AIG랑 라이너는 변동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혜 소식지는 여기서 마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뭐야? 본격적으로 이달 이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사진 찍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양심적으로 사진 찍지 마세요. 그 제휴된 회사는 어, 그 인터넷에 보면 있어요.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 유료로 팔고 있어요. 진짜 어, 매달 걱정입니다. 진짜 뭘 넣어야 될지 몰라서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일단 보험 관련 뉴스 중에서 저는 이게 보험 관련 뉴스 하니까 여담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각 부서별로 정책이 나오고 이슈들이 나오는데 보험 쪽이 유독 안 나오더라고요. 딱 하나 나온 게 이제 2번 5세대로 전환하느냐 아니면은 선택형 특약을 넣느냐 이 갈림길에 있는데 이거 선택형 특약 넣게 되면은 1세대인 분들 굳이 전환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어떻게 결정이 정확하게 나올지 봐야 되니까 우리 눈여겨 좀 봐야 될 항목 같습니다. 보험 관련 뉴스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번 달에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이거 읽으신 분 계세요? 이거 저 중고등학교 때 많이 중학교 때 많이 읽었던 건데, 뭐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건데, 뭐 이런 결론을 갖고 있대요. 이 책에서 책을 요약한 거면. 그러면 이제 우리 보험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남자들은 평균 수명도 짧고, 여성에 비해서 건강 수명도 짧은데, 어쨌든 대부분의 남성들은 부양가족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비만도 높고 흡연율도 높고 술도 잘 마셔요. 그래서 어 이게 원래 제목이 일찍 쓰러지는 남자였거든요. 너무 고의적인 것 같아서 제가 고쳤습니다. 어쨌든 생계 리스크가 좀 있어요. 남은 가족들이. 그럼 이제 여자는 보면은 평균 수명이 길고 건강 수명도 남자보다 길고 그러니까 결국 남자가 쓰러지고 나서 쓰러지면은 남자를 좀 돌봐야 되고 또 이제 먼저 가면은 이 자기를 돌보아야 될 또는 이제 간병에 대한 리스크가 여자는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자는 강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어쨌든 먼저 죽기 때문에 좀 그러네. 물론 이제 가는 순서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가장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여자는 이 노후 생활비와 간병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통계를 여러 가지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남자,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 예를 들면 이제 성별 사망 원인을 좀 봤는데, 그렇게 틀리진 않더라고요. 뭐 이렇게 눈에 띄는 건 없는데, 일단 남자는 운수사고가 좀 눈에 띄고요. 왜 이렇게 자살이 많지? 자살이 되게 많네요. 진짜 안 좋은데 자살이 많고, 이 제가 한 가지 좀 의문이 든 게, 아쉽게 저는 이제 산업재해 사고가 많으니까 남자 사망 원인에 산업재해가 있을 거라고 왜 없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여기 운송사고나 혹은 추락 이런 쪽에 산업재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재해라는 항목이 없고요. 그냥 추락 원인 이런 것만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추락 결국에는 이제 경제활동기 이제 상해 사고가 좀 많다는 얘기고 약물 중독은 이 마약입니다. 마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자를 보면은 운수사고는 이 30대 위에는 없고 이게 거의 바닥으로 내려가네요. 근데 충격적인 게 타살인데 왜 타살이 많을까? 이게 약해서 데이트 폭력인가? 가정 폭력인가? 이게 좀 가슴이 좀 아프네요. 어쨌든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도 남자는 어쨌든 이 사고 쪽이 좀 눈에 띄고 여자는 질병 쪽이 좀 눈에 띄죠. 상위권에. 그다음에 이제 암을 보면은 다들 알다시피 남자는 폐전, 대위, 간, 여자는 유각, 대폐위 이렇게 됩니다. 대장암이 그냥 공통이네요. 그런데 또 이제 성별로 다르면은 이거는 이제 단순한 성별이고 연령별까지 구별하면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남자, 여자 암은 다른데 확실한 건 남자는 전립선, 여자는
유방암 이렇게 우리가 공식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이번 달에는 요즘 중입자 방사선 많이 하죠. 이게 이제 이슈고, 두 번째는 어쨌든 3대 주요 치료비를 100세 만기까지 연장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눈에 띄죠. 예, 그 다음에 간병이랑 사용일자를 축소를 했는데 남아있는 회사 한번 우리 체크해 보자고요. 그 다음에 그 2대 주요 치료비 보장기간 확대, 보장 횟수 차별화. 이거 좀 체크해 봐야겠죠. 운전자 보험도 제가 남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통계를 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병자 보험은 뭐 어차피 유병자 보험 따로 뺄 수는 없고 여기에 1, 2, 3, 4, 5 플랜을 짜면서 다 들어가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고연령만 그 주요 우리 하시 이슈 담보 고연령만 넣어봤고요. 수술비는 이것도 좀 우리 재밌는 게 저는 이제 성별 주요 수술 해가지고 남자에 관련된 수술, 여자만 관련된 수술 그런 것들이 좀 높을 줄 알았는데 사실상은 그런 것들은 빈도수가 좀 낮다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험자료 이제 보험회사에서 만드는 뭐 하이프 수술, 자궁중 수술, 뭐 전립선 수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야 그 상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자료지 실제로는 어 실제로는 안 맞는다라는 통계를 봤습니다. 물론 전립선, 그다음에 자궁, 하이프 자궁, 그다음에 완모튜 뭐 이런 수술 비용이 높으면 좋죠. 우리 연금은 이거 좀 KB 라이프 많이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금리가 하락하고 있으면은 물론 나쁘지만은 금리가 하락하면 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재 악재 아니 호재인지 악재인지 아무 그런 게 있지만 금리가 하락하면 할수록 우리 확정 금리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인 오히려 어, 이 내려가기 전까지 우리 것도 내려가기 전까지는 돋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하락기인데 요거 좀 8번, 9번 우리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남자는 전립선암, 여자는 유방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암주 치료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암주 치료비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주요 치료비 관련 타격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다 똑같은데 굳이 항암 호르몬 이 회사는 항암 호르몬제를 주는데 왜 다른 회사를 하냐? 저는 이 생각이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거 아산병원에서 찾은 자료인데요. 유방암 유방암 환자는 70%가 5년 이상 호르몬약을 복용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 이 호르몬약이 여러분들 이제 사실은 비용이 얼마 안 비싸요. 1년에 5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호르몬제 처방을 보장하지 않아도 사는데 혹은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처방을 못 받겠다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있으면 좋잖아요.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요, 2, 3년 정도, 절반은 2, 3년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5년, 최소 2, 3년은 하고, 그다음에 고위험 전립선암 5년 이상 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당연히 전립선암이 남자 높잖아요. 특히 고연령대는 전립선암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호르몬 치료가 되는지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방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1개월 후 항암하면 면책이 됩니다. 3개월 후 항암 면책, 그리고 1년 후 다시 항암 치료하면은 보장받죠. 그리고 3년에서 6년간 항암 호르몬제를 처방하게 되면은 4년간 처방받았기 때문에 총 8천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주 1은 롯데하고 농협은 추가로 보장받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7개 회사 중에 보장으로만 따지면 롯데하고 농협이 가장 우수합니다. 또 여기 항암 호르몬까지 처방받는 보장하는 우리 매달 제가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7개입니다. 7개입니다. 품목은 아직 뺐어요. 네. 그래서 롯데만 하면은
롯데 농협만 하면은, 만약에 이제 남면형이 비싸면은, 남면 제외형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면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공통적으로 남자는 롯데가 저렴하고요, 여자는 농협이 저렴합니다. 그냥 만약에, 아유, 이거 왜 그래. 그, 암주요 치료비 넣겠다. 그러면은, 농협 코드 있으신 분들은, 여자는 농협,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00세까지 보장하는 회사, 삼성 DB 하나가 있고, 이제 옆에 이제 흥국이 나오겠죠. 근데 일단은 그 DB랑 삼성은요, 종합병원 이상입니다. 일반 병원은 보장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암 치료는, 일반 병원에 갈 일이 제가 잘 몰라서, 솔직히 저는 오래전에 암을 걸리긴 했거든요. 근데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완치 판정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굳이 하나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삼성 DB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DB가 보면은 수술, 항암 방사선, 중환자실 입원, 여기도 있는데 결국에는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만 따지면은 삼성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은 일반형에서 건강보증 10년이 있고요. 315에서 365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암 치료비는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다만 그 하나선보는 그 하이클래스가 좋고, 그다음에 그 병원 규모에서 여기 상급 종합병원이 좀 폭넓게 보장된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삼성이 저는 좋아 보입니다. 종합병원은, 아니 그 100세까지 치료하는 암 치료비는. 요건 이제 박사들 비교인데 뭐 큰 변화는 없다기보다는 있죠. 여기 삼성생명이 드디어 여기 국립암이랑 원자력 나왔고요. 동양생명이 2일부터 원자력이랑 국립암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 소시지만으로는 여기에 부산이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가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요거는 오늘 수정 못합니다. 네. 손해보험사는 뭐 변동사항 없고요. 네, 변동사항 없습니다. 하이클래스만 보면요. 하이클래스 7월 9일에 출시하고 동양은 2일. DB는 이제 오늘 출시를 했는데 하이클래스는 하나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런 거거든요. 하이클래스 중에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상급 종합병원 하이클래스는 없는 회사가 많더라고요. 지금 하나, 현대, 그다음에 롯데, 농협인데 이 한도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회사는 하나생명뿐입니다. 그러니까 하이클래스만 상급 종합병원 시 4천, 그다음에 하이클래스 2는 이제 항암 약물 치료입니다. 항암 약물 치료 합쳐서 6천. 그러니까 하이클래스만 1억이 보장된다. 그러니까 하이클래스 요 1은 암 주치니까는 암, 항암,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 시에는 최고 한도 1억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단독으로만 가입할 시에는 하나생명이 가장 한도가 높고, 하나선보는요, 이 만기까지 보장이 돼서 제가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하이클래스를만 단독으로 넣기에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급여가 안 되니까, 뭔가 공- 어, 보장에 허점이 많죠. 그래서 그냥 업그레이드, 기존에 있는 거에 보완하는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중입자 치료 이제 핫하죠. 중입자 치료 핫한데, 지금 보면은, 지금 이미 전립선암은 정복이 됐고요. 폐, 간, 췌장은 이제 적용 중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암들도 계속 확대 중인데, 아쉽게도 여성 유방암하고 자궁암은, 국내 중입자가 아직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방하고 자궁암은 중입자를 하려면은 일본 가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입자 치료만 생각을 하면은 신한, 미래, 한국생명이 최고 1억 2천까지 보장이 됩니다. 여기 보면 항암방사선 7천이거든요. 그다음에
미래 줄인다고 해놓고 소식지 보니까 7천 나왔더라고요. 7천. 그다음에 흥국생명 7천. 그래서 1억 2천까지 업계 최고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손해보험사는 많아야 1억입니다. 1억 이상 플랜, 뭐 이런 회사 한번 보시고, 이거는 이제 하나손보호에서 이게 장점이라고 소개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중입자 암 치료비를 지난달까지는 5만 원이었는데, 이제 최저 2만 원으로 내렸고요. 내렸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일본 병원에 중개하는 서비스를 가입 후 10년이 아니라 20년까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뭐 보험료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남자는 모르겠는데 여성분들은 이게 하나 손보가 더 나은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유를 말씀드렸죠. 이유는 예, 유방암하고 자궁암은 아직 국내 적용되기에는 좀 많이 기다려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 차라리 일본 중개가 가능한 한화, 그다음에 하나 이렇게 두 회사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료도 여자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몇 세냐? 뭐 2만 원 내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40세군요. 40세 2만 원입니다. 뭐 사실 이 담보들 자체가 비싼 담보들이 아니죠. 네. 그다음에 이거 통합안 진단비로 전이 리스크를 대비한 플랜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는데 요거는 전이암지도 다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 뭐 뼈로 많이 전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이건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효율적인 담보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차라리 이런 남녀 통합안 진단비로 전이암 플랜을 준비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2대 진단비도 남자가 여자가 좀 달라요. 남자는요, 젊었을 때 뇌출혈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고, 여자는 노년기에 뇌출혈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뇌경색은 당연히 골고루 발생을 합니다. 이게 남자, 여자의 뇌경색과 남자, 여자의 뇌 관련된 통계입니다. 발병 연령, 다른 거는 한 번씩 보시고 주목해야 될 점은 남자는 고혈압, 당뇨, 흡연, 음주 이런 유형 요인들이 많아가지고 빨리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발견돼가지고 치료가 되는데 여자는요 폐경된 이후에 이런 고혈압이나 심방세동 원인 때문에 자기가 여기 나왔죠. 여기 두, 두통이나 구토 이런 증상이 있는데도 뇌 관련된 쪽으로 연관을 짓지 못하다 보니까 늦게 진단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남자들은 이런 고혈압, 당뇨, 흡연, 음주 뭐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진단이 빠르기 때문에 치료도 완벽하게 잘 되는데 여성분들은 조금 늦게 지연적으로 진단이 발견된다고 해요. 그렇군요. 예, 그렇다고 해요.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남녀 특징을 계속 그러니까 7호로는 제가 어떻게 중점을 뒀냐면 남자, 여자 특징을 두고 비교를 한 겁니다. 근데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남자는 그럼 어떻게 짰냐? 그래도 남자는 이렇게 잡았어요. 남자를 위해서 이게 뇌출혈 진단비를 갱신형으로 이렇게 짜봤는데 하나 오히려 손보보다는 생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생명. 그 다음에 미래세도 괜찮죠? 1억이 20년 갱신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KB라이프가 압도적인 것 같아요. 1억 5천까지 90세가 되면서 일반 뇌혈관이 5천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KB라이프가 확실히 암을 빼면은 뇌허 진단비에 대한 보험료가 경쟁력이 있어요. 자, 근데 이거 남자는 혈식증하고 신경색이 있고 여자는 신부전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부전이 남자보다 1.4배가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을 위한 플랜인데 이제 부정맥 진단비 넣으면서
신부전까지 같이 넣어 주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손해보다는 생명, 삼성, 특히 삼성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주기와 연계 없이 좀 편하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생명, 두 개의 회사 중에 하나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도 나쁘지 않습니다. 주기가격만 200으로 올리면은 주점액 1천, 신부전 2천, 100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삼성 하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 주요 출입이 이게 뭐 모양이 이대 주요 출입 다른 거 이제 이게 이제 다섯 개 회사가 경쟁력을 높이고 있죠. 다섯 개 회사란 메리츠, 삼성, DB, KB손보, 현대해상입니다. 그래서 삼성화재랑 KB손보는 내열과 허열성으로 메리츠, DB, 현대해상보다 보장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메리츠 화재가 좋은 게 권역 심내여관 센터까지 되는데 요거는 뒤에 제가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보험사에 좀 예쁘게 다듬어진 거 없냐 물어봤더니 아직 없다고 해요. 근데 이거 장점이던데 왜 안 넣죠? 그 다음에 이 보장되는 것도 많죠. 근데 메리츠는 혈전용해 쪽에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왜 이게 안 되지? 이게 혈전용해 제거술 필요할 텐데 이거는 따로 넣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게 좀 가장 큰 약점 같아요. 그러고 보니 DB손보다 안 되네요. 그런데 현대해상이 왜 안 되나? 그러면 삼성화재나 KB손보는 내열관 허열성인데 이런 장단점들이 갖고 있네요. 근데 종합적으로 보면은 저는 여전히 현대해상하고 메리츠 화재를 생각을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플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랜을 만들어 봤어요. 하나는 뭐 보험이 별로 눈에 띄는 이 치료별이 아니라 연일이라서 별로인 것 같아요. 이 다른 회사는 다 치료별인데 이 지역별 권역 심내열센터 보시면은 상급병원이나 조금 종합병원 이상입니다.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순천한대 서울병원 이거 종합병원이거든요. 이게 종합병원이고 인천 세종병원이나 기독병원 그다음에 충북에 있는 효성병원 이런 것들이 다 종합병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합병원까지도 이상 보장이 되는 회사가 메리츠 그리고 이제 여기 안 나왔지만은 하나손보 두 회사만 이렇게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그 메리츠랑 현대해상이 아니, 하나손보가 보장 범위도 넓고 보장받을 수 있는 병원도 상급종합병원 추가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병원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주제가 남자는 가족간병, 여자는 요양병원입니다. 이 보면은 여기 맞죠? 배우자 간병 통계가 43.31%가 배우자가 간병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자는 41.7%가 요양병원에서 간병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배우자가 사망이거나 부재가 상태가 많다고 해요. 왜 부재가 많을까? 뭐 일하러 가나? 뭐 하여튼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 통계가 있다고 해요. 이런 통계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요거는 복합체가 서비스 비교해 놓은 건데요. 뭐 3, 4, 뭐 공이 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회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얘가밖에 없어요. 제가 흥국생명 이거 빼려고 해도 안 빼는 게 배우자 간병이 43.1%인데 예를 들어 이제 60세 남자가 6만 원짜리로 이걸 가입했다가 이제 한 70세 요양 간병을 받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아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게 되면은 200만 원을 받으면은 100만 원은 아내 거죠. 예, 아내분이 받으시고 이 돈으로는 자신의 간병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흥국생명 우리 가족간병에 이어서 가족의 요양보험사는 요양보험사 흥국생명 이 플랜이 어떻게 보면은 남자 여자 통계를 봤을 때 가장 설득력이 있게 보여집니다. 저는
예,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 통계를 바탕으로. 간병인 사육장 생명. 이거 넘어가고요. 여기 보면은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달 간병 교보 생명 신한은 말씀드렸다시피 갱신형 10만 원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갱신형 10만 원만 딱 들어간 게 아니라 11일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10 여기는 14, 6으로 놓고 이렇게 하지만 2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뺐고요. KB라이프, 그다음에 푸본현대, ABL, 농협 다섯 개 회사, 다섯 개 회사가 20만 원 위주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달 간병인 20만 원은 다섯 개 회사. 생명 손해보험은요. 이 유형병을 넣어야 상급종합병을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해상은 상급 간병인 사용일당 10만 원을 넣어 10만 원, 10만 원 넣어서 20만 원이 됩니다. KB손보는 10만 원, 이 일반은 안 돼요. 일반은 10만 원만 들라고 간편만 이렇게 10만 원 놓고 감액 있는 간병인 사용일당 5만 원 놓고 감액 없는 간병인당 10만 원 놓고 해서 20만 원이 이거 5만 원인데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롯데손보는 15만 원인데 5만 원 간병인당 넣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롯데손보를 하고 싶어도 롯데손보는 간병에 대해서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좀 아쉽다. 그래서 결국은 간병인당은 그냥 이번 달만 좀 손해보험보다는 생명으로 하시는 게 저는 더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20만 원 가능한 해서 현대해상 3만 2천 원이죠. KB손보가 KB생명이 너무 저렴한데? 이 181일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군요. KB생명이 너무 저렴하네. KB생명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교보도 마찬가지고, 예, 보험료 경쟁력이 더 있네요. 그래서 간병인은 생명으로 해주시면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한라이프로 그래도 나는 신한라이프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일당 1, 2로 4, 5원시는 안 들어가지만은 1, 2인시 요거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일당이 어깨 누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남녀 교통사고 통계를 봤더니 저는 당연히 여자가 사고가 많을 줄 알았더니 면허 대비 사고율이 남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남자가 어, 운전한 때 잡으면 변하나 막 아무튼 그런 사고 합니다. 예. 남자들이 더 많고 이 나이가 들수록 사망자 수도 더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다음에 또 요즘 이제 또 급발진 의심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뉴스 강릉 할머니 얘기가 커서 그렇지 따져보니까 남성 운전자가 더 많다고 해요. 배는 많네요. 그러니까 남성 운전자는 가급적이면은 KB, 흥구, 롯데, 하나 이 네 개 중에 하나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급발진 또 이제 급발진 의심 난다고 변호사 사겠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예, 남자가 더 많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특히 60대 이상은 예외 없이 4개 회사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요거 통계 참고해서 급발진 의심,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 낭보까지 챙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골프는 뭐 변동사항 없고요. 나머지는 그다음에 수술비, 성별, 연령별, 다빈도 수술인데요. 기본적으로 백내장이고요. 척추 관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50대만 보더라도 백내장 빼면 치액은 우리 보장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제가 뺐어요. 뭐 종수술에서 30, 20 요거밖에 보장이 안 돼. 1종에서 20, 30밖에 보장이 안 되니까 많이 주는 회사 뭐 특별히 다른 회사 추가해도 아마 이제는 100만 원이 안 넘을 거예요. 예. 그리고 척추나 관절 관련 수술이 되게 많아요. 척추 수술 여기도 60대도 있죠. 그러니까 남자 특징인 전립선 관련 수술이 탑5는 아예 안 들고 60대까지 보더라도 유방 절제만 들어갑니다. 예. 제가 봐도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립선 절제 수술이라든가 또는 자궁
그 뭐 하이프 수술, 뭐 맘무트 수술 이런 수술도 중요하지만 역시 백내장은 기본으로 한 척추 관련 수술이 여전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수술이고 뭐 질환달과 큰 변동성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것만 질병 수술비 고부장 플랜은 여전히 이 세 개 회사가 유효하긴 한데 타사 합 ABL만 타사 합산이 7월 중에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거 나왔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척추 관절 관련 의미에서 이 라이나 수술이 잘 잡은 것 같아요. 포인트를. 무릎 인공관절이나 이런 수술비 찾으시는 분들도 좀 종종 계시던데 어, 예전에 제가 비갱신형이 아니라 갱신형이라서 선뜻 내밀진 않았는데 비갱신형으로 하면은 보험료도 비갱신형에도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수술비가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라이나 이렇게 그 무릎 관절 척추 위주로 어머니 플랜 위주로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생명에만 있는 남녀 수술비 플랜입니다. 얘는 솔직히 좋고 보장도 좋고 괜찮은데 특이하게 갱신형이라서 좀 걸리긴 해요.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추천드리긴 좀 저는 좀 그렇습니다. 특히 여성 관련 수술을 해서는 얘가 레이디 신레이디 H 보장보험이 좋긴 좋습니다. 보장금액은 확실히 많습니다. 이번 달에 신상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미래에셋하고 라이나에서 초경증 유병자 보험이 나왔고 3호 간편이 나왔습니다. 여기 라이나 생명. 그다음에 손해보험사에서는 여기 삼성화재에서 우사고 전환형 나왔고요. 그다음에 흥국화재 365도 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 고연령대인데 고연령대는 보면은 생명은 여러분 보니까 생명은 좀 비싸더라고요. 손해 역시 KB선 뭐야? KB선보, DB선보 뭐 이런 손해보험사 위주로 그러니까 고연령대에 항암 중증자 치료비가 특히 필요하죠. 남자는 고연령대 전립선암을 많이 진단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어, DB나 KB, DB, KB, 메리츠는 신유긴신형이죠. 그러면 하나도 저런 거 아니에요? 하나는 중립자력이 안 나오고. DB나 KB 이 두 회사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순환계질환은 DB 손보, KB 손보가 좋아 보입니다. 아니, 고혈압 때 KB 손보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른 특약들도. 질병 수술비는 여전히 ABL입니다. ABL은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ABL의 장점은 305부터 355까지 다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보장 금액이 똑같고 80세까지도 보장 금액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수술비다 그러면은 수술비를 좀 넣어야겠다 그러면은 ABL을 좀 많이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부가 가입한 중심보험 뭐 이건 중심보험인데 제가 왜 부부가 각각 중심보험 가입해야 되느냐? 물론 이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소득 감소의 요인도 있죠. 이 남자 여자 상관없이 어쨌든 한부모 가구가 되면은 소득이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주거대 안정성도 상대적으로 맞벌이 가구에 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부부가 가입하려면 어떤 점이 있냐면은 만약에 물론 조기 사망하면은 당연한 보장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일도 있는데 은퇴 생활비에는 둘 중에 누가 먼저 사망하게 되면은 그 사망보험금으로 또 그게 또 연금이 되죠. 말이 좀 그런가요? 연금으로도
연금으로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각각 동신보험 가입하는 플랜 예시입니다. 이거는 동양생명 7년납으로 했습니다. 5년납 순서인데, 이거 참고로 보시고, 한번 문의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바꿨거든요. 교보생명, 지난달에 변경을 했는데, 교보생명은 두 개의 종이 있어요. 그냥 납입 기간 동안 저해지 유형이 있고 8년 저해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8년 저해지 유형이 환급률이 5년하고 7년만 5, 6, 7년 납만 있거든요. 어, 8년 저해지 유형은 5, 6, 7년 납이 높긴 한데 그래도 뭐 동양 하나 ABL보다는 낫습니다. 7년 납은 이 투스텝 한번 이번 달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뭐 큰 변동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보시고 10년 납 똑같고 자, 기준금리라 되면 다들 아시죠? 그래서 확정금리 4개 상품은 좀 확정금리 보증형이 더 가깝지만 어쨌든 종신보험 당연히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교보도 연금보험이 5년까지는 확정금리입니다. 그보다는 이제 KB라이프 연금이 더 좋고 그다음에 단위형 연금보험, 그다음에 변액연금, 단위형 보증연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1금융권 이자를 검색해봤는데 평균적으로 은행은 한 2.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세후이자니까. 그 다음에 예금 금리는 2%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은 3.6%, 그다음에 예금은 2.75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래서 몇 프로가 나오냐? 5년 납 10년 차입니다. 5년 납 10년 차, 7년 납 10년 차, 10년 납 10년 차입니다. 그랬을 때 각각 120,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뒤에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트리플 레벨업을 한번 보시면 1금융권 1금융권 은행권이 3.5% 가정시 확실히 높죠. 그래서 은행보다 확실히 안전하게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9월부터 예금자 보호도 한도도 1억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5천만 원씩 이렇게 분산 배치하신 고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10년 만들기로 10년 차 목돈 만들기로 해서 이 5년 납하시면은 가장 좋겠죠. 5년 납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돈 만들기 상품은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 5년 납하고 10년 차에 해지를 하더라도 130%를 보증받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신한라이프 같은 경우는 이 50만 원씩 10년 납 70세부터 연금 수령하게 되면 연간 906만 원을 받는데 반드시 연금으로만 수령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KB라이프는 조건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5년 납 10년 차 목돈 만들기 가장 좋죠. 그래서 이 상품 우리 많이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증형 연금보험 3사 비교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연금액 생각한다 그러면 아이엠라이프고 그다음에 회사 생각한다 그러면 신한라이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변액입니다. 변액도 비교를 해봤는데 이 연금액 생각하면은 당연 여기 역시 아이엠라이프고요. 회사를 생각하면은 삼성생명이 되겠죠.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편합니다. 기타 상품 반려동물 반려동물 좀 이제 활성화 좀 되면 좋겠는데 말이죠. 오히려 더 1년 단위로 해가지고 더 안 좋아져가지고 말이죠. 근데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반려인 공약이니까 아직 이게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반려동물 보험도 5년 납, 최소 10년 납 이렇게 좀 많이 납입 기간이 늘어나서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네, 고당대통은 뭐 그냥 하나생명, 동양생명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할인형 건강보험이 출시인데 7월 이거는 현재 상황과 나오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아보험이고요. 이거 다들 아시지만 이번 달 이제 장마철 끝났더라도 뭐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이거는 알고 넘어가야겠죠. 네, 넘어갔고
요거는 침수 피해 요거는 우리 그 고객 안전전달 뭐 안부 인사 정도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KB 마지막으로 신상품만 한번 보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월 영업 이슈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5분 정도만 기다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야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